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앞선 영상에서 이제 포커스에서 어떻게 태깅을 하고 그것들을 태깅한 것을 어떻게 이제 뽑아서 콘솔에서 어떻게 싱크까지 맞추는지를 이제 다뤘으면은 이제 그 싱크까지 다 맞은 상황에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제 이 클라우드, 오픈필드 클라우드에서 어떻게 이제 리포트를 만들 수 있는지 그 데이터들을 어떻게 만들어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네, 클라우드에서는 당연히 그 작업한 액티비티를 이렇게 네, 선택해서 열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제가 이제 하나의 이제 새 리포트를 네, 대시보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위에는 이제 우리 팀의 총 이동 거리, 총 고강도 거리, 총 스프린트 거리 그 횟수까지 나오게 되고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건 이제 25분 전후반 25분씩 경기하는 이제 아마추어 경기다 보니까 네, 데이터들이 조금 일반적인 네, 프로 경기와 비교했을 때 많이 적게 나옵니다. 보시면은 총 이동거리 한 49km 그리고 한 고강도 이제 19.8km/h 이상의 HSR이 한 1300m 스프린트가 네, 179m 그리고 총 스프린트 횟수는 한 15번 정도 나왔네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이러한 이제 데이터를 조금 더 이제 저희가 아까 그 포커스에서 했던 네, 태깅 작업을 통해 조금 더 자세히 조금 더 전술적으로 맥락적으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은 그 인플레이 타임에서의 실제 이동 거리, 그러니까 총 이동 거리 중에서도 실제 경기 이제 상황에서의 이동 거리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네, 크기를 이 정도로 맞춰주고,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소스를 피리어드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저희는 이제 어노테이션 데이터베이스를 반드시 선택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로우 레이블도 저희는 이제 네, 어노테이션 카테고리, 그 카테고리는 인플레이 타임이 되겠죠. 파라미터는 이제 토탈 디스턴스를 한번 선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탈 HSL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필터에 가셔가지고 저희가 선택해야 되는 필터가 뭐냐면은 밑에 있는 어노테이션 카테고리를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저희가 아까 이 태그의 이름을 네, 인플레이로 해놨기 때문에 네, 보시면 아시겠죠? 네, 인플레이로 해놨기 때문에 네,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인플레이 검색을 해서 반드시 add를 눌러주시고 던을 해주시면은 네, 인플레이 타임에서의 총 이동거리가 지금 37km 네, 정도 되는 거죠. 네, 49km에서 실제 이동거리 이 정도 되고, 네, 고강도 거리는 거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이제 차트로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차트 만들고, 네, GS를 정도로 하고, 네, 식으로 네, 구성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이게 보면 좀 이제 사실 크기가 차이가 많이 있는데 지금 HS를 훨씬 더 높게 나와있죠. 이런 것들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이제 네, 옵션에 가셔가지고 이 맥스 값을 좀 높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2000 좀 네,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제 어, 그 점유시와 비점유시의 이동거리 그리고 고강도 이동거리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대로 카피를 한 다음에 이번에는 옵션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대로 가시면 되고 파라미터도 그대로 가고 필터를 이번엔 바꿔줘야 되겠죠. 와 비점유로 선택을 한 다음에 업데이트를 한 다음에 네, 볼 수가 있고 이것을 이제 라인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저희 팀이 지금 이제 보면은 이제 네, 점유 시간이 거의 네, 점유 비주얼 시 네, 점유 시간이 거의 3배에 가깝기 때문에 네, 이동 거리 또한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네, 네, 3배 좀 안 되게 높고요. 그 대신 이제 고강도 거리 경우에는 비점유랑 점유랑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거를 그대로 한번 이제 턴오버 이동 거리 한번 해볼까요? 턴오버 거리. 턴오버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턴오버를 보면은 네, 그대로 놓고 이번에는 이걸 마찬가지로 턴오버를 해줘야 되겠죠. 턴오버로 해서 업데이트를 한 다음에 보면은 네, 총 이제 우리 팀 모든 구성원들이 네, 커버한 이동거리 49km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4,000m가 우리의 실수로 인해서 나왔다고 하면은 그걸 계산한 본다고 하면은 네, 4,
0.231 네, 총 이동거리 49032로 나눠보면은 네, 하면은 네, 총 이동거리 약 한 8.2% 정도가 이제 턴오버로 발생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이제 리포트를 만들 때 이런 데다가 네, 총 이동거리 대비 약 8.2%가 턴오버로 발생 이런 식으로 이제 커멘트도 네, 달아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턴오버 장면에서 어떤 선수들이 이제 어떤 선수들의 움직임의 강도가 높은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그대로 페이스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번에는 네 턴오버에서 이번에 어노테이션 카테고리 아니에요. 우리가 그 상황에서 이제 선수들의 강도를 볼 거기 때문에 여기서 S릿으로 바꿔주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에 이제 선수마다 이제 출전 시간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강도를 비교해 볼 때는 어, 네, 분당 이동 거리나 분당 고강도 거리를 같이 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HSF 미니까지 한번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정도로 놓고 라인으로 놓겠습니다. 라인으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내림차순으로 네, 분당 이동 거리 높은 순으로 내림차순을 보면은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턴오버 장면에서 지금 이제 고승태, 이인규, 강주원 선수 이 세 명의 선수들이 이제 분당 이동 거리가 가장 네, 이 선수들이 이제 턴오버 상황에서의 어떻게 보면 움직임의 강도가 높다는 걸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레이블을 통해서 성공한 전방 압박과 실패한 전방 압박에 대한 차이 또한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가신 다음에 또 전방 압박 네, 카테고리는 그대로 두고요. 이번에는 네, 전방 압박 네, 실패 성공 이렇게 나누는 게 보이시죠? 네, 저희가 이렇게 보기 위해서 그때 이제 네, 이름 옆에다가 레이블의 그룹명을 항상 놨던 거고요. 업데이트를 한 다음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네, 물론 이 경기에서 전방 압박 상황이 두 상황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네, 직접적인 비교는 좀 어려울 수가 있지만 네, 또 미터 퍼 미닛 좀 보도록 할게요. 강도를 이제 좀 객관적인 강도를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네, 아무래도 좀 성공한 장면에서 전방 압박의 강도가 높다고 나오게 되죠. 물론 네, 말씀드렸듯이 네, 딱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네, 좀 비교를 네, 하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네, 성공한 전방 압박과 실패한 전방 압박의 강도에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에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클라우드에서 작업한 것들을 어떻게 이제 대시보드에서 만들 수 있는지 좀 살펴봤고요.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네, 필터링을 통해서 네, 이런 것들 설정을 해주시면 볼 수가 있고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데이터에 대한 해석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지표를 놓고 봐야 될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제 구성을 좀 해야 되고 이제 기본적인 데이터와 어떤 비교를 해야 될지를 좀 잘 생각을 하시면서 네, 대시보드를 구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